한때 불안형 애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불안형 애착 유형의 특징과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 회피형 영상은 어떻게 하면 회피형 인간을 조질 수 있을지, 회피형이 아닌 사람이 회피형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관계에서 불안을 잘 느끼는 걸 알고 스스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나아져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피형과는 다르게 불안형의 경우는 본인도 이런 나의 성향이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관계에서 의존적이기도 하고 불안을 잘 느낀다는 걸 알아도 그게 잘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내가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인지 아리송한 분들, 그리고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조금 더 마음 편한 연애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불안형이 아닌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 특징을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내가 혹은 내 애인이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금사빠 기질이 강하다는 겁니다. 금사빠 기질이 강하다고 해서 아무 이성이나 함부로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 눈에 들만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표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감정의 깊이가 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아직 수심 1m 수영장에서 허리 정도만 담그기 시작할 때 나는 시작부터 10m 풀에다가 다이빙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안형이란 말처럼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잘 휘둘리기 때문에 나의 자존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이나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점들을 떠올리는데 이게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놓으면 안 되는 인연이라고 스스로 쇠뇌하듯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회피 기질이 있는 금사빠와 불안형 기질의 금사빠 특징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피 기질의 금사빠는 자기가 이렇게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버림받을까봐 먼저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별 막바지엔 전 연인을 빠르게 잊기 위해 환승이별을 한다든지 바람이별로 갈아타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불안형 기질은 선을 끊는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집착이나 구속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불안형 애착 유형의 2번째 특징은 애정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어떻게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하고 결혼 전제가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싶어하고 연락도 쉴 틈 없이 해야 되는, 상대방이 없으면 나의 공허함이나 애정 욕구를 채우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상대를 내 주변에 있게끔 만들므로써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과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빈도 자체를 애정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남의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상대방의 연락이 줄어들었을 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한없이 불안해합니다. 근데 남녀 관계라는 게 초반에 뜨거운 설렘과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길 마련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열정적이고 설레는 마음은 평균적으로 짧으면 3개월, 길면 18개월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반에 상대방을 챙기는 마음보다 점점 갈수록 나의 일상도 챙기고 나의 할 일도 챙기기 시작하는 게 정상적이란 거죠. 근데 불안형 애착의 사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기쯤부터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엔 친구들한텐 애정결핍의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남친한테는 엄청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 남자친구가 다 받아줄 걸 알고 사랑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가 주는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보다 더 원하고 더 갈구하고 더 탓하게 되는 게 강해지는 거죠. 다음으로 불안형 애착 유형의 3번째 특징은 의심과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의심과 걱정이 따지고 보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기보단 넘겨짚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요즘 피곤해서 밤에 통화를 잘 못하고 일찍 자는데 며칠 그런 걸로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거나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평소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떠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질투심이나 소유욕을 누구나 갖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에 끝없이 매몰되냐 안 되냐가 불안형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그게 해소가 되면 그 뒤로는 동일한 순간이 와도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의심과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한 번 해소가 됐어도 본인이 의심이나 걱정이 생기면 그걸 또다시 즉각 상대방으로부터 해소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해소하고픈 갈증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중독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선 점점 질리고 지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불안형 애착의 4번째 특징은 자존심을 부리거나 매달린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것, 그리고 매달리는 것,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행동이죠. 자존심을 부리는 건 내가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은 행동을 안 하겠다는 의지인 거고, 나 좀 봐줘, 나에게 관심 좀 줘 라는 뉘앙스로 매달린다는 건 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행동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두 가지 행동을 파트너의 관심과 반응을 얻기 위해 어떠한 충격을 주고자 하는 항의 행동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부리는 행동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대방이 답장을 늦게 하면 나도 똑같이 늦게 한다든지, 상대방이 이성과 있는 모습에 질투심이 들면 나도 똑같이 이성을 만남으로써 질투심을 유발한다든지, 툭 하면 나랑 헤어지고 싶어?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매달리는 행동은 카톡 답장을 빨리 하라고 한다든지,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해라고 한다든지, 늦은 밤 새벽까지도 전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의 애정을 갈구하는 행동들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하는 만큼 나한테 관심을 주고 애정을 주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항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형 애착의 다섯 번째 특징은 회피형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회피형을 만날 때 제일 고통받을 사람이 안정형 인간도 아니고 불안형 인간인데 오히려 더 끌린다니요. 심리학에선 그 이유를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껴야 사랑으로 느끼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한때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았는데, 불안을 느껴야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불안형의 사람들이 회피형에게 끌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회피형 인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어른스럽고 독립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형의 분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닮고 싶다고 느끼는 회피형 인간들의 독립적인 면모에 이성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회피형 인간들이 상대방을 잘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둘도 없는 사랑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아주 잘 채워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피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불안형 인간들에겐 피말리는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랑꾼이었던 모습이 있기도 하고, 뭔가 조금만 더 다가가면,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면 바뀔 것처럼 아리송하게 행동하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얻는 채찍과 당근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회피형 인간이 잠수를 탄다거나 연락을 씹어버리면 한없이 우울해졌다가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엄청난 보상을 얻은 것처럼 도파민이 치솟아 버리니까요. 그래서 쉽게 못 끊고 더 끌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회피형 인간을 어떻게 조져야 될지는 제 회피형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안형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불안형 애착 유형이란 단어를 알기 전에 저 스스로 관계에서 불안을 자주 느끼고 집착을 하는 성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알아도 쉽사리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불안한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안한 감정이 툭 솟으면 손가락에 바늘이 찔린 것 마냥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일에 집중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엔 내가 평생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할까봐 두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때에 비해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당시에 비해선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어떻게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게 됐느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직접 효과를 보기도 했고 심리학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극복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극복 방법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게 나의 감정, 나의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집착증이나 불안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려다 보니까 이 수용이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선 불안하거나 상대방한테 집착하고픈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걸 억압하려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곧장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픈 마음, 집착하고픈 마음을 상대방한테 분출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되뇌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아,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집착하고픈 마음이 드는구나. 일단 이 첫 번째 방법인 수용이 선행되어야 이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이고 듣기 좋은 소리처럼 느껴지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스스로를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방법인 수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아,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아,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나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했죠. 그럼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왜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까? 근데 왜 상대방한테 집착하고 싶을까?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 이유만으로 정말 내가 상대방을 의심할 만한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오버해서 넘겨짚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당장 막 상대방한테 연락하거나 전화해서 확인하고픈 끓어오르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어요. 보통 불안형 애착의 분들은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미숙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상대방은 일 때문에 정말 바빴다거나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내 감정을 쏟아버리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면 상대방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지속이 된다면 점점 지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내가 불안한 게 맞는가에 대한 근거를 팩트 체크해봄으로써 뜨거워진 가슴을 조금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은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보통 불안형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마음을 상대방을 추궁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은 연애 초반에만 먹히지 갈수록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감이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나 전달법이라는 소통 방식으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유하게 말하는 의사소통법을 말해요. 보통 불안감을 잘 느끼고 집착이나 의심을 하게 되는 분들은 대화를 할 때 나 전달법이 아니라 너 전달법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어제 뭐 했어? 너 때문에 나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락이 너무 없어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됐어. 애정 표현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서운한 것 같아. 물론 이것도 자주 얘기하면 상대방은 투정으로 듣게 되고 질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인 수용과 팩트 체크를 하고 나면 섭섭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는 날들이 적어질 텐데 그렇게 투정 부리는 듯한 말을 하는 날이 적어지더라도 기왕이면 너 전달법의 대화보단 나 전달법의 대화로 하는 게 상대방의 감정을 더 헤아리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회피형 인간한테는 안 먹힙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방법은 주의 전환을 하기 위한 취미나 습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번 불안한 마음이 들면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인 수용과 팩트 체크를 한다면 수치로 따지자면 100 정도 들었던 불안한 마음이 60, 70 정도로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불안한 내 마음을 다른 데로 환기시킨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실 내가 불안한 마음이 별거 아니었다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든지 상대방이 친구들과 건전하게 술만 먹고 잘 집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생기기 때문에 점점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고 집착하고픈 마음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날들이 적어질 거예요. 다음으로 불안형 애착을 극복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경험입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은 말 그대로 애착 유형이잖아요. 이 애착은 누구한테 느끼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만 느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번 생각으로만, 글로만 극복하자 해도 실전 경험이 없다면 안정적인 성향으로 변하는 게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차분한 연애를 하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서 사귀었는데 회피형 기질이 보인다면 칼같이 끊어내기 위한 노력도 해보시고요. 안정형의 사람에게 내 불안감을 너무 전가하지 않는 노력,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온전히 믿는 노력도 해봐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만난 사람도 못 믿겠고 힘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연애를 할 때 직전 연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통수를 맞고 나서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가 이전에 만난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경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형 애착 유형인 만큼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금세 사랑에 빠지기보다 여러 인간 풀을 만들고 이 중에 안정적으로 만남을 해볼 수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형 애착을 극복하기 위한 여섯 번째 방법은 주관 세우기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면 나만의 기준, 나만의 가치관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맞춰주더라도 내가 가져야 되는 독서 시간만큼은 확보해야 된다든지, 술 먹는 건 괜찮지만 술 먹고 연락이 두절되는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몇 번 이상 발생하면 관계를 끝낸다든지 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나의 선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주관을 세우기 위해선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떨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본인의 취향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애에 있어 가치관을 세울 수 있고 관계가 파국일 때 질질 끌지 않고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을 세울 때 관계에 있어 가치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목표가 커리어든 재테크든 자기개발이든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목표를 세우고 나의 발전에 더 힘을 쏟는 노력을 하는 거죠. 즉 우선순위 중에 1위가 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연애도 나의 목표도 공동 1순위가 되더라도 나의 목표, 나의 삶이 우선순위에서 2위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은 그들만의 목표가 있고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손실이 있어도 크게 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이렇게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불안형 애착을 극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픈 분들을 위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한때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꼭 지키고픈 가치관, 주관이 생겨야 불안과 집착으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컨트롤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지만요. 연애를 할 때 불안을 느끼고 집착을 하고픈 마음이 들 때 그걸 참는 것보다 분출하는 게 더 쉬워요. 상대방의 해명이든 애정 표현이든 즉각적인 보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건강한 연애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에게서 사랑을 채우는 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당장 외모를 꾸미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 지금 당장에 내 애정 욕구를 채워줄 사람은 또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면 일단 내가 중심이 잡혀있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행복한 연애는 물론이고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액션을 실천한다더라도 당장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아침에 내 성향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욕심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우선 나부터 먼저 챙기는, 혼자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림이 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파이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Nobody will love you and love you like I do. And nobody will treat you and treat you like I do.